하는 운동에 전 한국 YMCA 전국연맹 국제협력팀의 양동화 팀장님께서 YMCA 피스커피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양동화라고 하고요. 전 지금은 지구촌나눔 운동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10년 동안 사업 수행을 했던 피스커피 프로젝트 사례 발표를 하러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전에 했던 사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사회적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 공부하러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NGO의 입장에서 이 사회적 경제 모델을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사실 되게 심플해 보이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YMCA 피스커피 프로젝트는 원래 이제 공정무역 피스커피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처음부터 공정무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YMCA가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 단체도 아니었고 한국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했고 동티모르에는 내전 이후에 평화운동, 그러니까 평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티모르에 사전조사를 갔었을 때 너무너무 어떤 사회적 인프라도 하나도 없고 마을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안받은 게 커피여서 이 커피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소득증대 뭐 빈곤 퇴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평화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 협동 뭐 이런 문제 해결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커피를 가지고 공동가공장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주민들 생활 개선도 하고 소득도 만들어내고 이런 부가적인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지만 저희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큰 실마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성과를 내고 뭔가 협력해보는 그런 의도? 그런 목적으로 피스커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두 개의 큰 마을에 저희가 공동 가공장을 설립을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공동 가공장은 민주적 의사소통, 오랜 식민지와 내전, 갈등으로 사람들이 소통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의 훈련이 많이 없어서 사실 이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하고 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고 그 민주적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는 역량들을 키우는 거. 그 과정 안에서 마을이나 지역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양성해 보는 거. 이제 그게 자립과 협통의 기반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도 결국은 YMCA가 주체가 되어서 사실 이제 YMCA가 사라지면 없어질 프로젝트, 우리가 흔히 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렇게 YMCA가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에 저희가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 YMCA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 마을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출구 전략으로 저희가 사회적 소그룹을 YMCA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이 소그룹 YMCA를 대신하는 소그룹의 기능들은 뭐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도 하고 파트너십 훈련도 하고 책무수행도 훈련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9개 생산자 소그룹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생산자 소그룹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코이카의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창고나 건조장, 세차장, 그다음에 과육 제거 시스템, 농업 교육을 지원하고 소그룹 운영을 지원했어요. 저희가 이 소그룹을 협동조합 방식의 소그룹이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소그룹 굳이 협동조합으로 붙이지 않았다. 모든 교육과 이 그룹의 운영 방식을 협동조합처럼 운영했지만 이 시점에서 협동조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많은 NGO들이나 국제기구들이 동티모르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협동과 자립 경제 뭐 이런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 훈련하기 전에 협동조합 시스템이 먼저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의 시스템에 유리한 점만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피스커피는 협동조합이란 말을 붙이지 않고 모든 방식은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되 그냥 소그룹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훈련을 했고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전에는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약 42톤의 파치먼트가 YMCA 가공장에서 생산이 됐다면 점점점 이 그룹에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그룹이 이양돼서 현재는 뭐 이제 이게 기후에 따라서 톤수는 좀 변하겠지만 보통 56톤 정도의 파치먼트 생산을 이제 마을 그룹에서 다 하게 됐고 이 말은 YMCA 공장이 사라지고 이 전체 파치먼트 커피 가공을 하는 운영의 주체가 마을이 되었다는 그래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고민했던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니까 가공 시스템과 마을이 뭔가를 운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식을 좀 빌려왔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코이카와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와 함께 2013년도, 14년도 사회적 기업 설립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사회적 기업 피스커피는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와 그다음에 그 그린빈 가공장을 운영해서 그 시장으로 수입과 수출을 하는 업무를 가진 활동과 그다음 마지막에 내수시장과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청년운동을 지원하는 카페 피스커피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사회적 기업 피스커피의 큰 세 가지 활동의 카테고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설립 목적을 보면 이제 생산자 지원을 하는 거는 피스커피의 원래 목적이었던 공정무역 활성화, 그래서 그 마을의 소득 증대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였고요. 그린빈 가공장은 이게 이제 어쨌든 피스커피의 큰 시장은 한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 수출을 보통 외주를 줬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사회적 기업 피스커피가 담당해서 직접 운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했고요. 근데 마지막에 피스커피가 이제 운동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커피숍. 근데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을 운영하면 수익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피스커피가 공정무역 지원과 그린빈 가공장을 이용해서 이런 비즈니스 역할들을 했다면 이 사회적 영역에서의 가치 실현은 커피숍에서 좀 이루어지자라고 해서 크게 수익 창출의 목적, 물론 적단되지 말아야 되지만 수익 창출의 목적보다 내수시장을 마련해보고 그 커피숍 문화를 만들어보고 동티모르 청년들의 문화활동 이런 활동들을 지원해보는 거 하고 그 고용기회를 창출해보는 거, 공정무역 캠페인을 진행해보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치적인 부분은 커피숍에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피스커피 밸류체인은 크게는 피스커피의 그린빈 가공장을 통해서 생산자 소그룹 지원 사업, 그다음 그린빈 가공장, 그래서 국외 시장과 국내 시장.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따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책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서 밸류체인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게 국내 시장이었는데 사실 이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대부분의 많은 모델들이 그 시장 자체를 국외 또는 한국 뭐 이런 데 의존하는 경향, 사실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작지만 내수시장을 좀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한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 시장, 그 외국에 수출되는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국내 내수시장 커버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국내 시장 개발을 아까 그 카페라는 것과 그다음 로스팅해서 판매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밸류체인들을 완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 비즈니스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이 본래 지역개발이라는 커다란 또 가치와 운동성을 같이 가져가야, 왜냐하면 저희가 비즈니스로 접근했던 게 아니라 그런 운동적 접근을 했던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모델을 완성하면서도 운동적 가치를, 지역개발이나 운동 가치를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이 소그룹에서 생기는 수익의 얼마 정도를 그 지역개발 펀딩
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약 23,000불? 23,500불 정도의 지역개발 자금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외부의 코이카나 뭐 YMCA나 외부의 자금 없이 지역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지역개발 자금입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쓰여야 될지는 결정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스스로 마을에서 지역개발 자금을 만들어 봤다는 거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진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9개 소그룹에 이제 이 공정무역 생산자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거는 이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게 결국은 목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협동조합이라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말을 붙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생산자가 자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데 최근의 고민은 생산자 자립이 뭘까라는 고민이 좀 한국 YMCA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뭐 모바일 클리닉이나 모자보건 사업이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 다음에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피스커피 매출 현황에 대해서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인데요. 사실 이거는 아까 이 카페를 만들었을 때 저희 내부에서는 토론의 지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보통은 카페를 만들면 이 커다란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격을 선정하고 이 운영 구조를 만들었을 때 수익 창출 모델로 만든 게 아니라 아까 그 운동적 기능을 좀 할 수 있게끔 하자. 대신 적자는 나지 말아야지.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고 그 다음에 운동이라도 적자 나는 비즈니스가 과연 맞는 모델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동티모르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청년운동과 내수시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능도 꼭 가졌으면 좋겠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서 가격 결정도 하고 운영 방식을 정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 이 피스커피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용 현황은 역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일자리 창출에서 정규직이 20명 정도 됐고 커피 시즌 단기 고용이 1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스러웠던 게 예를 들면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뭐라 그러죠? 아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일자리 창출의 소외계층? 취약계층, 네, 죄송합니다. 취약계층 고용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동티모르에 취업을 하는 대부분의 90% 사람들이 취약계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취약계층으로 나눌 수 있는 피스커피에서 만든 예를 들면 규칙, 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10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대 본인 혼자 스스로 버는 사람, 뭐 한부모 가정 이런 것들처럼 저희가 그런 규정을 좀 정해서 그런 계층을 그 안에서도 모두가 취약계층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규정으로 취약계층 고용을 좀 장려하자라는 규칙을 좀 정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이야기하면 저한테 취약계층 고용률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물어보면 네, 가장 좀 우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빈 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카페를 만들었었을 때 가장 고민이 됐던 지점, 저희는 이제 카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요. 어쨌든 사회적 기업을 하거나 공정무역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비판이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네들 퀄리티에 대한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근데 사실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비즈니스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퀄리티에 대한 경쟁력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티모르 같은 경우도 그냥 새까맣게 태운 설탕물 가득한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인 줄 아는데 거기에 퀄리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커피를 소비하는지 그런 문화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면들도 있었고요. 내수 시장에 있었지만 생산자 교육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 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페 운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앞에 소개들을 좀 빨리 해드렸던 거는 도전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모델이 그때는
저희가 13년도, 14년도 시작했을 때는 사실 대단하게 모험적으로 해본 도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4, 5년이 지나고는 많은 NGO들이 이런 모델을 기획하기도 하고 시도해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4,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 아주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우선 뭐 지금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간단한 사실 보면 되게 간단한 시스템과 간단한 모델인데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지금까지 운영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저는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뭐 코이카나 이런 입장에서 아니라 NGO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약간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피스커피가 간단하지만 저 모델을 성공시켜서 지금까지 물론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이렇게 왔던 이유는 8년이라는 저 모델을 만들기 이전에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지역사회에서 마을 사람들과 신뢰 과정을 겪고 아까 한상열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실패를 통해서 재도전을 하고 그랬던 기회비용과 그 재투자 이런 과정을 8년 안에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도전과 실패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모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저희가 그래도 진행해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NGO들이 현재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들어가서 소득 증대의 기회를 가지고 그냥 사회적 기업의 저 모델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요즘 이제 유행처럼 보면서 우리는 얼만큼 저런 과정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재도전해보고 재투자해볼 수 있는 NGO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가라는 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스커피는 그 생산자 소그룹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현재 운영하는 간사들이 그런 이 사회적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의 안정성도 확보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스커피조차도 한국이란 시장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90% 정도가 한국이란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NGO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들의 시장은 결국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그 담당하는 NGO가 갖고 있는 시장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얼만큼 여러분은 고민하고 계시는지, 얼만큼 불안한 시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스커피도 그 부분에 가장 큰 한계와 도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 사회적 경제, NGO들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진입하면서 드는 고민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청년 실업과 청년 빈곤 문제를 창업이라는 걸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되게 많이 밀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의 과정이고 대안인 거지 그 청년 실업과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개발도상국의 NGO들이 사회적 경제는 하나의 대안인 거지 이게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좀 다양한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런 거에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도국에서는 그 사회적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공공 서비스와 사회 시스템으로 풀어내고 안아야 되는 부분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많은 NGO들과 사실 코이카도 출구 전략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경제를 끼워 맞추는데 3년 프로젝트하고 5년 프로젝트하고 손 털고 나오기 쉽죠. 그 다음부터 너희들의 몫이야.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시장 개척을 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부족한 거야 라고 손 털고 나오는 너무 좋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사실 들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스스로 사회적 경제를 하면서 협동경제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나요? 사회적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가죠. 근데 왜 개도국에 우리는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 이 정도 해줬으면 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대안인 거. 그리고 각각의 그 환경과 지역사회에 따라서, 그리고 NGO가 그동안 했던 사업들과 역량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수가 변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이카 사회적 경제 사업의 현황 발표를 맡은 코이카 혁신사업실 임예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코이카가 어떻게 사회적 경제 모델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 구체적 사례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이미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OECD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그리고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개발협력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사회적 경제가 공공을 위한 SDGs와 그리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모두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SDGs와 굉장히 최 팀장님께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코이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SDGs의 달성은 저희 코이카의 미션과 경영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MDGs라고 하죠. 새천년 개발 목표는 8개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SDGs는 17개의 주목표 그리고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ODA의 작은 반으로는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 재원에 대한 니즈와 그리고 17번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따라서 저희 코이카는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였는데요. 저희 실제로 코이카는 2010년부터 SDGs가 태동되기 전인 2010년부터 기업과의 협력 사업들을 심화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제 글로벌 CSR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좀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도국에 학교를 건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기자재를 보급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제 직업훈련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코이카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합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현지의 그런 수원국 파트너나 정부에 이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주체로 직접 참여를 하면 좀 그런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개도국 주민들이 이제 비즈니스 가치사슬에 직접 참여하는 가치사슬형으로 조금 사업을 심화를 하게 되고요. 2017년부터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개편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용적 비즈니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nclusive business라고 하는데요. inclusive라는 말은 include의 형용사이죠. 그래서 include는 포함하다, 또 exclude 배제되다는 말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제된 무언가를 끌어들여 포함시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포용적 비즈니스란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 그동안 좀 배제되어 왔고 소외되어 왔던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서 경제, 사회,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이 포용적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개발도상 저소득층인데요. 저소득층 또는 이제 소득 구조에서 가장 하위에 속한다고 해서 베이스 오브 피라미드, 버텀 오브 피라미드, BO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BOP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를 하고요. 소비시장 규모 또한 5조 달러에 이르러서 굉장히 거대한 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용 시장에서도 조금 배제가 되어 오고 소외가 되어 왔고 또 구매력이 없다 보니까 소비 시장에서도 좀 배제되어 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IBS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을 포용시켜서
개발도상국의 사회개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그런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 사업입니다. 저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왼쪽은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과 또 SDGs 달성, 사회적 가치 달성의 목표를 가진 코이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두 조직이 접점을 찾아서 그 사이에서 IBS 기회를 찾고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IBS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비즈니스 가치사슬에 아주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생산자 또는 배급 판매 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를 하여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그동안에는 이 BOP 시장을 조금 거대한 수혜층의 집단으로 바라봤다면 I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BOP는 하나의 경제적인 주체 또 파트너로 인식의 거대한 전환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 접근 방식,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를 활용해서 저희 코이카는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걸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러한 IBS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IBS 프로그램에 또 다양한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파트너로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IBS의 대표적인 이제 사회적 경제 모델 유형으로서는 공정무역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4가지 사례를 발표를 할 텐데 이 4개의 사례는 다 사회적 기업이자 또 협동조합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이제 아름다운 커피와 카페티모르는 공정무역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은 사회적 기업 리멘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그린피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몇 분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희 코이카가 추진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제 국내에 장애우나 다문화 가정 그런 취약계층에게 이제 무상으로 재생 PC를 보급했던 사업인데요. 우리 국내에서도 지역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기여를 하고 또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사회적 기업 파트너인 리멘이 이 사업을 약 7년간 전담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멘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 성공적인 모델을 또 개발도상국에 보급을 하고 또 본인 기업의 이제 해외 시장 진출과 여러 이제 CSV 활동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기에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리멘의 사업 대상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을 이제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베트남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소득 격차도 굉장히 크고 빈부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약 상위 10%만이 새 PC를, 고가의 PC를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상위 40%만이 이제 중고 PC를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PC를 구매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저사양 PC의 그런 폐기처분 문제들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었고요. 또 공공을 위한 ICT 교육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ICT 기술자들도 부족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코이카와 리멘이 함께 협력을 해서 재생 PC와 ICT 기술 교육으로 그런 정보 격차 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로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왼쪽을 베트남, 이제 오른쪽을 리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베트남에는 현지에 이제 또 IT 자산에 대한 유지 관리의 니즈가 있었는데, 저희 ICT 기술 교육으로 통해서 현지의 기술 숙련자들을 양성해서 이러한 니즈를 해결을 하고, 또 그런 노후화된 현지 장비를 중고 재생 PC로 재생산을 하면서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보격차 해소 문제에도 기여를 하고 또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면서 전자책 회기록 처리에 환경 보전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220명의 IT 교육 훈련생들을 배출을 하였고요. 180명의 분야별 ICT 기술자를 배출을 하면서 현지에서 유지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 ICT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중고 PC 가격을 약 20% 정도 감소를 시켰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제 중고 PC가 한 3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중고 PC가 17에서 20만 원 정도 한화로 그렇게 판매를 하면서 20% 이상의 가격 감소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400대의 재생 PC를 판매를 하였고요. 또 이제 350대의 재생 PC를 취약계층에게 기증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 중심의 현지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제 리맨이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현지의 그런 ICT 기술자들과 함께 직접 현지에서 중고 재생 PC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정보 접근성을 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소득 증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아름다운 커피 사례인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커피 하면은 보통 케냐 커피나 에티오피아 커피를 더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루안다 커피 또한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고 그런 잠재성이 많은데도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조금은 다른 커피들보다 가격도 낮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비즈니스의 기회를 발견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코이카와 함께 공정부양 커피를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르완다 서부 지역에 이제 신생 협동조합들이 있었는데 이 협동조합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재배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수의 다국적 대기업들과의 종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금리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대출을 조건으로 커피 대금을 지급을 해서 나중에 최종으로 지급을 할 때에는 그만큼 깎아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공정한 거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계속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름다운 커피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공정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 거래 원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사슬을 단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관행무역 공급사슬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중개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미들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마진을 착취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적은 그런 좀 불공정한 관행 무역이었다면 이제 공정무역 공급사슬은 그런 미들맨들이 없고 이제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제 비즈니스 주체로 활동을 하면서 공정무역 수출업자 또는 이제 수입업자, 도매업자 다양한 판로의 기회를 가지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름다운 커피와 코이카는 이게 보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기존의 이제 루안다 커피 협동조합들도 고금리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바로 열매를 판매를 할 때 바로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이 아닌 이제 어음이나 또 일부만 지급을 해주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공도 해야 되고 이러한 좀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을 해서 이제 고금리의 대출을 조건으로 커피를 거래를 하는 그런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구조였다면 저희 아름다운 커피의 공정무역 거래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바로 열매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커피를 거래하기로 이제 약속하는 시점에 선급금의 이제 50~60%를 이제 먼저 지급을 해서 이제 가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시드머니 자금을 미리 확보를 하여서 좀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구조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기존의 거래 가격에 또 소셜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추가적인 대금을 더 지급을 하면서 그거는 또 지역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역 환원 구조를 또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커피 사업을 통해서 4개의 협동조합에 이제 코칭을 하고 비즈니스 플래닝을 제공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조합 내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더 자립적인 그런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합 매출도 굉장히 증대를 하고 또 개개인의 농부들이 가져가는 소득도 증대를 했는데요. 또 시장에서 잘 팔리기 위해서는 이제 공정무역 인증이나 사회윤리적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그런 선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내부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화장실이나 사무실이나 여러 이제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 또 아름다운 커피의 공정무역 노하우를 점화를 해서 지금 현재 4개 협동조합은 모두 공정무역 인증을 취득을 완료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런 유기농 인증이나 RA 같은 그런 사회윤리적 인증을 취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국제 커피 박람회에 이 커피를 출품을 해서 루안다 커피 협동조합만의 자체 브랜딩을 또 개발을 하고 또 테스팅을 통해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유럽 커피 박람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굉장히 4개 협동조합 다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의 사례는 이제 사회적 기업 카페 티모르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앞에 발표를 해주신 이제 동티모르 커피 사례와 굉장히 유사한 모델의 사업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동티모르 사업 모델을 캄보디아에 적용한 것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몬들키리주라는 이제 주민 80%가 토착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800m 이상의 이제 높은 고도여서 또 커피를 재배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 수도 포놈펜이랑 상당히 지역적인 거리가 있죠. 그래서 지리적인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이제 인프라 부족과 정보 부족 또 현지에 이제 커피 재배 기술이 부족하다는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수확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커피 열매만을 이제 생산을 해서 그거를 인접부 베트남과 같은 데에 대량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여서 불공정한 거래가 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공정무역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생산자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인가 협동조합 마을로 이제 등록을 해서 정부에서 그러한 협동조합 교육도 받고 또 필요한 정보들도 제공을 받는 그러한 사업의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가공장과 개별 이런 이제 작업장들을 설립을 하면서 좀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고, 동티모르 커피와 비슷하게 저희도 이제 프놈펜에 그런 피스커피 이제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한 개소도 설립을 해서 이곳에 이제 취약계층 장애우 분들이 이제 바리스타나 그 카페 직원으로 고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정부 인증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고 생산 농가도 초기에는 이제 5개 농가만 생산 농가를 했었는데 이제 25개까지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공장 2개소, 개별 작업장 24개소를 이제 건립을 해서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월드 페어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그 공정무역 기구에도 이제 가입을 해서 공정무역 커피 인증까지 취득을 하는 데 이제 사회적 기업 카페 티모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프놈펜의 카페를 설립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취약계층들을 고용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그런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협동조합의 사례인데요. 여러분 그 보라카이 잘 아시죠? 필리핀의 유명한 관광지 보라카이에 같은 주에 아클란 주에 있는데 깔리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 보시면 굉장히 푸르른 부분, 저 부분이 다 망그로브 숲인데요. 이 망그로브 숲은 태풍의 피해를 또 막아줄 뿐만 아니라 그 숲 안에 그런 유기 폐기물, 굉장히 어패류나 새우가 좋아하는 그런 친환경 먹이가 많이 살고 있고요. 또 망그로브 숲 안에 그 뿌리 안에서 음지를 제공하고 좀 쉬는 곳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친환경 수산 양식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이제 아무래도
양식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채취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에 좀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낮은 생산성과 또 현지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로도 수출을 제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서 판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이제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죠.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협동조합에서는 국내에도 여러 갯벌이 감소하고 또 환경 문제들로 인해서 수입산 수산물에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입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품질도 조금 낮기 때문에 좀 고품질 수산물 공급처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외 공급처를 좀 다니시다가 이런 필리핀 망그로브 숲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현지 이제 인프라도 없고 그런 여러 여건들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거래를 하기에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와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협동조합이 또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서 이제 포용적 비즈니스의 모델을 확립을 했습니다. 수산자원의 상품화와 이제 인프라가 부족했던 그런 필리핀의 니즈와 또 오랜 기간 거의 일평생 이제 수산양식 쪽에 종사를 하셨던 그 수산시장 협동조합이 양식과 이제 유통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었고요. 또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이제 거대한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었고 또 협동조합 전문성을 통해서 현지에서 이제 어민 협동조합 결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망그로브 숲 안에 이제 숲 근처에 영하 20도의 그런 냉동 창고와 영하 60도의 급속 냉동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해줘서 그런 추출을 위한 재반 여건도 확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망그로브 숲은 친환경 수산물 공급 기지로 이제 재탄생하게 되고 노량진 수산시장도 고품질 수산물의 공급처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협동조합을 현재 결성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사회적 효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협동조합으로 결성이 되다 보니까 이 양식장이 이제 공동재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뭐 무분별한 채취라던가 도난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이 의미로 막 많이 채취를 한다던가 이러한 조금 부정적 행위들을 서로 감시하고 또 조합 그런 위원회 통해서 막기도 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는데요. 또 이 사업의 이제 중요한 구조가 수익의 일부를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기금이라고 저희는 불리는데 수익의 퍼센트를 환원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망그로브 숲 확대를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참여를 하셔서 이 친환경 양식장을 유지를 하는 것이 본인들의 이제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생기셔서 망그로브 그 나무 식재 조성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제 협동조합형 친환경 수산 양식을 통해서 필리핀은 수산 양식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또 높은 생산성을 확립을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그 안정적 판로를 확보를 하게 됐고, 한국 또한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저희가 가짐으로써 친환경 고부가 가치 브랜드를 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새우나 꼬막, 게 이런 생산량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이 높아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의 환원 구조를 통해서 망그로브 숲 확대를 힘쓰다 보니 망그로브 숲 면적이 증가가 되고 이를 통해서 탄소 저장량이 올라가면서 그런 기후변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확립하였습니다. 네. 이제 제 발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저희 코이카는 이제 4P, People, Peace, Prosperity, Planet 이 네 가지 4P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SDGs의 가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 코이카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 아까 이제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던 이제 사회적 경제 개념에도 사람 중심의 개념이 나왔었는데 이제 취약계층 BOP를 비즈니스 영역에 포용하는 그런 활동, 사업들을 계속 할 거고요. 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개도국 주민,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상생 번영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사업들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멘의 사회와 노량진 수산시장 협동조합의 사례처럼 그런 인류 공통의 숙제인 환경 문제의 해결에도 저희는 기여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이카는 이제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다양한 그런 사회적 경제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협력하시면서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이 너무 좋은데다가 이렇게 발표 시간을 지켜주는 포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아주 이 시간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그 내공들을 가진 발표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좀 톤 세팅을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한 1, 2분 정도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옛날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2013년도 같아요. 2013년도 안식년 때 그 어딜 갔었냐 하면은 그 제네바의 그 유엔의 그 사회경제연구원이라는 어널리스트라는 기관에서 소셜 앤 솔리데리티 이코노미 포럼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항상 솔리데리티 연대라는 말을 사회적 경제에 같이 쓰는 근데 거기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그 젊은 아주 그 와스프 백인 그 학자들이 일어나서 야, 사회적 경제가 되냐? 지금 말은 좋은데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금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본이 몰아치고 있는 세상에 낭만적으로 이런 로맨티스트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자기네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얘기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유엔 회의장에서 쭉 토론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이 코스요미 난 남미 니카라구아에서 오신 활동가 한 70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딱 일어나시더니 그 학자한테 손을 딱 대더니 너 해봤니? Did you ever done it before? 난 해봤다. 사회적 경제 내 니카라구아에서 해봤는데 되더라.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이 얘기를 그렇게 이론적인 차원에서 되니 안 되니 여기서 떠드는 게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런 장면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 경제가 특히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떻게 도입돼서 이게 상황적인 사업들로 발전될지에 관한 쟁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이런 말을 못지만 제가 2013년도에 국내 논문으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느냐 이런 논문 하나 쓰고 그 다음부터는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논문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런저런 상황을 가지고 온 게 이제는 이게 하나의 대안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주류화된 뭐 주류화라는 게 뭐 젠더나 환경처럼의 주류화는 아니더라도 국제개발협력에서 그 소셜 앤 솔리더리티 이코노미 그 사회적 연대 경제에 관한 접근을 생각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지역에서의 그 자립적 경제 사회 활동을 얘기하기 어려운 시절까지 왔구나. 이게 단 한 4, 5년의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영향력과 어떻게 보면 오디언스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이 주제 자체가 갖고 있는 폭발력이 잠재력이 좀 그만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들이 너무 잘 짜여진 게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론적 또 경험적 또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동향 또 사례 또 코이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또 그 내용들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냐 아니면은 뭐 컴퓨터 같은 사회적 기업이냐 또 수산물이냐 사회적 서비스냐 이론과 동향과 사례들이 어우러진 오늘 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우리 박경렬 팀장님이 해주시겠지만 오늘의 그 핵심은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다 들었고 내가 사회적 경제를 바탕을 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한다면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오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박경영 팀장님 그 토론이 끝나면 좀 준비를 하셨다가 편안하게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 모두 발언을 마치고요. 팀장님께 5분 드리면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양동화 팀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YMCA 같은 NGO 단체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이 구축되기 이전에 8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8년이라는 엄청난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어떠한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고 또 그걸 잘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에 의한 사회적 경제 정책이 앞서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것을 사회적 경제 정책이라고 표방하지 않은 것인 경우에도 스스로 자생적으로 잘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본인들이 사회적 경제라고 말하든 하지 않든 간에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이제 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 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한다거나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법 제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협동자 기업도 제정하고 기타 다른 각각의 부처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같은 거의 비슷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험들을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한테 전달해주는 양자 간에 협력하는 방식,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코이카에서 IBS 프로그램과 CTS 프로그램도 있죠. 예,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가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현장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유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것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방식을 또 한번 고민했으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국가 간의 협력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식은 코이카가 들어가는 공공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민간의 협력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측면이 앞서 말씀드린 IB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 그리고 여기 YMCA처럼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방식으로 또는 이제 그냥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발 협력 방식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을 텐데 저희 진흥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중간 지원 기관,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중간 지원 기관들이 개발 협력 대상 국가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그 사회적 경제 관련 유관 기관들과 또 협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지원 기관들, 다시 말해서 대상 국가가 되는 곳의 중간 지원 조직과 그리고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IBS 프로그램 다 좋은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다 만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미리 많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국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러한 방식이 그들에게 적합한 것인지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들이 해당 국가에 딱 적합한다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고 그 국가에 맞는 방식이 어떤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고민하는 과정을
처음 지원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굉장히 그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하신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10년 동안 동티모르에서 농협협동조합을 일본 자이카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바로치크인가요? 단체 이름이. 우리 양 팀장님이 발표할 때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가 이제 접니다. 예. 근데 그 10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지원한 단체가 모르게 해산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근데 해산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 사회적 자본과 주민들의 의식 수준에 대한 역량 강화 없이 지원을 해준 겁니다.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그런데 동티모르에서 협동조합 법이 생기면서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상근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2사람 이상 못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 6명 정도 돌아가면서 조금씩 도움 받으면 돈을 받았는데 근데 일을 해도 돈을 못 받잖아요. 근데 자산이 협동조합법의 동티모르 경우에는 해산을 해도 본인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귀속이 아니라. 그래서 10년을 했는데 본인들끼리 총회해가지고 해산하자. 이거 팔면 돈 꽤 된다 우리. 이 사례가 주는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저희한테는 동티모르 사업에서는 협동조합의 히읗자도 안 꺼냈습니다. 본인들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이것들이 자발적인 것이 나오는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좀 편하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좀 손을 드시고 하면은 마이크 주시죠. 예, 주시면 좀 간단하게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면 또 여기 어느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말씀 주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이카사 아프리카시 랑광수입니다. 양동 간사님 안녕하세요. 하우 콘틴다 하소르이다 야 고이카 디아깔라에. 사실 저희가 동티모르에 4년 있으면서 제가 매일 3번씩 먹은 게 밥이랑 피스커피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렬한 구매자였고 아마 그 돈이 쌓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원래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 발표하면서 퀄리티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는 안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4년간 이용해봤는데 피스커피 정말 맛있고요. 카페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현장에 여기서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은 그 카페가 사실 지금 제가 작년에 동티모르를 나오면서 5년 전에 갔을 때보다 지금 동티모르에 굉장히 카페들이 많이 생겼고 뭐 자이카나 아니면 다른 국제기구나 거기서 지원하는 NGO들이 지원하는 카페도 많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스커피가 카페가 지속할 수 있었던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때 예전에 4년 전에 간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 전략이 향후 5년, 10년에도 동티모르에서 통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대로 어떤 특정 업체를 옹호하거나 뭐 선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개도국 내에서의 경쟁 관계를 어떻게 버텨가냐 생각해 주시면 좀 질문을 몇 개 더 모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여기 계신 선생님. 예. 예, 저는 IBS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IBS 사업이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이익은 어느 정도로 발생을 시켜야 되는지 항상 딜레마였거든요. 제가 몇 번의 사업 지원을 했는데 뭐 역시 저는 기업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다 외부 자금, 그러니까 공공 자금을 받아서 기업의 이익을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IB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뭐 앞에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리멘이나 뭐 KT나 역시
그런 데는 기업의 이익이 어떤 건지 몇 번 사례를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익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거,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수익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체감이 안 가는데, 역시 저희 쪽에서 사업계획서 만약에 사업을 지원했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그냥 기계 이 공공사업에서 기업의 이익을 축소시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평가를 받을 때도 역시 기업의 이익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얼마나 나느냐에 대한 질문을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기업에서 지원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정말 영리 추구를 위한 기업에서 지원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메일 선생님, 뭐 단순히 모든 사업이 하나의 기준으로 이익이냐,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이익 문제의 균형을 잡느냐, 종합적인 판단을 할 텐데요. 이메일 선생님께서 아마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그러면. 예, 오늘 아주 좋은 발제와 좋은 사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발도상 국가에 나가서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가만히 오늘 사례를 보니까 저는 실패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공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코이카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코이카가 그동안에 PPP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공 사례를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IBS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PPP에서 IBS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PPP하고 IBS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넘어갔는지 얘기하시고요.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제 사회적 기업도 제가 이렇게 가서 현재 보면은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자이카나 독일의 JIP나 이런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업들하고 경쟁하면서 제가 걱정했던 거는 결국 또 이러한 사회적 기업도 결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중요한 건 시장 아닙니까? 어떻게 시장의 수요자의 니드를 충족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겨서 서스테이너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예중에서 리맨 같은 경우에 어떤 코이카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중소기업 PC 시장에 들어가서 가격을 20% 다운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좋은 면으로 보면은 잘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존 기존 시장을 좀 붕괴시킨 거거든요. 기존에 거기서 잘 먹고 살던 많은 기업들은 도산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역할을 우리가 좋게만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기존의 마케트를 어떻게 유지시키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는지, 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예. 경험에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PPP 사업은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이 아마 다 마이크 주세요. 여기 이분이 대답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시장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시장 질서 문제는 이게 국제적인 규범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한 교수님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먼저 대답을 한 라운드 듣고, 먼저 양동화 팀장님부터 순서대로 하죠. 예. 죄송합니다. 네, 아까 질문이 피스커피가 현지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게 수익 창출이라는 걸, 피스커피라는 카페를 가지고 수익 창출이라는 커다란 걸로 갔으면 저희도 어려웠을 텐데, 이거는 운동적 측면으로 접근했던 거고, 그거를 현지 분들에게 시작할 때부터 많이 알렸어요.
그러니까 동티모르 현지 분들에게 현지인을 위한 카페.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동티모르는 카페가 대부분 외국인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현지인을 위한 그런 공간이 최초로 생긴 거여서 죄송해요. 첫발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외국인이 물론 한국인이라는 외국인들이 운영하고 그 관여를 했지만 매니저와 직원들을 현지인들로 다 세우면서 그 커피 시작할 때부터 의미부여와 동기부여를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그런 설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동티모르가 오랜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면서 뭔가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해서 현지화된 카페다라는 그런 것들 좀 건드렸던 게 있고요. 저 어려울 때마다 코이카 사무소에서 커피 구입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까? 네. 저는 맛있다고 자부를 해요. 그리고 그 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러니까 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와인은 수출하고 그 와인 시장을 만드는 데에서는 사실 좋은 와인을 못 마시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현지 분들에게 그러니까 대접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소비자처럼 대접하는 의미에서 커피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홍보했던 거 그게 마음을 울렸고 사실은 그 다른 자이카나 이런 데서 이미 그 이후에 2, 3년 뒤에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카페를 많이 만들었는데도 대부분 거기는 외국인들이 가고 저희 카페는 아직도 현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현지인을 위한 전략 오히려 그게 위험 요소였지만 저희는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임혜진 선생님이 그 IBS 기업 어떻게 보면 들어갈 때 도대체 그럼 기업이 수익을 어떻게까지 해야 적절한 수준이냐 그거 어려운 질문인데 좀 잘 대답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제가 아까 IBS를 설명을 드릴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제 기업의 이익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어서 기업이 당연히 이익이 나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지만 현지 수혜자들도 소득이 증대되고 같이 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거에 더 포커스가 된다던가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파트너 개념이다 보니까 기업이 이익이 나면 단순히 그것이 이제 그대로 수혜자한테도 이익이 되는 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당연히 그 수익 모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업 제안해 주실 때 그 수익 모델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 달성이 되는 것까지 뭐 사업 기간 내에는 그게 달성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이게 달성이 될 거라는 거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 IBS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사업비의 개념은 투자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약간 지원금이랑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업을 할 때에 그러니까 그 투입되는 저희 사업비에 별도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많이도 투입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사업비 대비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게 매출이 나는지에 대해서 수익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이제 팀장님이 좀 보안 설명과 PPP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플로어에 앉아 있어서 좀 뭐하긴 하지만은 그 혁신사업실장 서동성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군데 답변을 하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하실까봐 일단 그 아까 좀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저희가 그 코이카 혁신사업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파트너십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다른 외부 전문가들과 심사를 해서 저희 재원을 매칭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익분기점과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코이카가 어떤 그 모듈을 갖고 거기에 그 스탠더드를 갖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저희를 심사위원들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좀 어떻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임혜지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가 코이카 일반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계속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이 거기서 현재 비즈니스를 일으키면
인력을 고용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소득이 나올 것이고 그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돼야만이 그게 결국에는 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는 그걸 비즈니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저희 그 제한 사업을 할 때는 영리성 측면에서 비즈니스 어떤 모델이 어느 정도 그 설득력이 있는가 사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하지만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코이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여러 이제 연사분이나 그 사회적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로컬 컨텍스트의 그 이해 없이는 한국에서 검증이 됐다고 해서 그 성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그 시뮬레이션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승인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업이 성공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그 옆에 이제 계신 분께서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은 약간 발표상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코이카가 말하는 민간협력 사업, 그 PPP 사업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인프라 투자 사업하고는 좀 다른 개념에 시민사회하고 함께하는 여기서 피는 코이카지만 프라이빗은 그 저희 시민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PPP라는 그 명칭을 영어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PPP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었다는 말씀드리고 리멘의 사례에서 저희가 그 PC 가격을 감소시켰다. 이거는 시장 가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발표자가 설명을 드린 게 기존의 시장에서는 30만 원 정도 내외 수준의 가격이 있다면 리멘이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현지 사회적 기업 그 현지 기술 인력을 훈련시켜서 재생해서 만든 PC 그 재생한 PC의 가격이 그 17만원에서 한 25만 원까지 고정 수준으로 시장 가격보다 싸서 판매가 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대규모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시장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장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불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가 균형점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를 현재 단계에서는 시장이 그 중고 재생 PC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면 약간은 이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 시장가를 저희가 낮췄다기보다는 저희 그 리멘의 제품이 현지에서 생산한 리멘의 그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설명한 건데 발표자가 이제 말을 할 때 낮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게 네,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교수님이 좀 보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그 PPP가 보통 PPP를 그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프라스트럭처 PPP 수출입은행에서 하는 이런 PPP가 있고 개발 이렇게 민간 기업이 PPP가 아닌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닌 PPP를 여러 용어로 쓰지만 보통 디벨롭먼탈 PPP라 그래서 좀 구별해서 씁니다. 이게 뭐 헐시 초콜릿이 그 가나에 가서 초콜릿 농민들을 가지고 USAID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그 코코아 원두를 잘 키워내서 그 원두를 허쉬 초콜릿이 다시 가져오느냐 뭐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국의 경우는 그 사업이 과거에 좀 떴다가 안게 좀 중단 아니라 그게 확 안 올라간 이유는 제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인터뷰를 해보면요. 50대 50으로 했는데 내가 왜 코이카에 보고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똑같이 50대 50으로 기업이 돈을 내서 갔는데 내가 왜 의리돼야 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그 50은 자기 돈이지만 저 50은 세금이다. 세금이 조금 더 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50이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은 현대자동차가 플랜하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직업훈련학교도 하고요.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대기업들도 하고 삼위각기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PPP가 성공하기 어려운 게 그 아이키아니, 이케아니, 헐시니 이런 그 미국의 큰 중간 재료를 실제 공급하는 기업들은 그 원자재를 생산하는 현지하고의 PPP를 통해서 밸류체인으로 가져오는데 제가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에 있는 그 망고 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좀 한국서 PPP를 해가지고 싼 가격에 가져오면 양질에 그래서 중간에 좀 다리를 한번 놔보려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음료회사에 계신 분이 저희는 가공된 중국 제품을 쓰기 때문에 직접 그게 훨씬 안정적이고 중국 가격도 저렴하지 우리가 왜 현지에 가서 공장 세워가지고 그 리스크를 다 치냐. 그래서 지금 아직 한국의 그 밸류체인 회사의 밸류체인의 핵심에 들어가는 기업 활동으로서의 PPP 경우는
굉장히 좀 성장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죠. 시장 질서에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두 분이 뭐 아주 길게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발표한 내용과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뭐 드리자면 그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제 그 페스토프라는 학자가 그렸던 그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 안에는 국가와 공동체와 시장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액터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전통적으로 해올 때 공동체의 영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경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건 상당 부분 공동체의 영역에 걸치고 있는 것이고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한국의 발전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우려고 하지만 한국의 발전 모형의 경우에 상당 부분 국가가 이끌어왔고 또 시장도 거기에 부응해서 국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끌려왔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안에서 한국의 그 공동체나 그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경우에는 국가가 산업화를 이루고 발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지역에서 나타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많이 발전했고 그것을 정부와 협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직도 이제 지금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그 학계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손혁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능하냐는 얘기는 학계에서는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국가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장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영역이 미미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한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거든요. 사실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데 그 페스토프가 그린 삼각형의 경우에는 하나의 영역으로 그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의 영역이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역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와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그게 그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가와 공동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운영 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손혁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세금을 쓰는 방식과 또 기업이 그 돈을 쓰는 방식과 시민사회가 돈을 쓰는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공동체가 활동을 할 때 아까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그 시장에는 시장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은 나름대로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동체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공동체가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 액터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 세 가지는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이기적이냐 아니면 협력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인간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에서 무작정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이기적이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상당히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국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 시민사회와 협력을 해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그게 시장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논의들이 사실은 오늘 발표할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본인들의 영역에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부분들이 다 녹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답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이 물론입니다. 예. 네, 아까 제가 정리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피스카페가 살아남고 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상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잘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발 협력과 사회적 기업이 잘 매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 또한 기업이 있지만 본다면 적게 나오면 안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 여기서는 개발협력 목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적정한 정도의 개발협력 목표가 충분히 나타난다면 심지어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기업들을 발굴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공공 부분이나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러한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역할, 아까 저 매출 봤는데 인건비가 이제 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있는 건가요? 네. 순산이셨던 거예요. 네. 정말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 협력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달성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그 정도를 지원하는 것, 그 지원하는 정도가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는 그러한 정도라면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 관점과 개발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원래 하려고 했던 개발 협력의 목표 이런 관점을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수익이 그대로 나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모델이 돼서 쭉쭉 이어질 수 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 걸 더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제가 하나 다른 한 라운드 더 돌기 전에요. 좀 여쭙고 싶은 게 제가 궁금한 건데 지금 사회적 기업진흥원 또 코이카 또 함께 일하는 재단 이런 데들이 그 사회적 경제 사업에 대한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국내에서 거기 세 군데 말고 또 이 사회적 경제로 국제 사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딜 찾아가야 됩니까? 이 세 군데밖에 없나요? 저희 진흥원이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사님도 계시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할에 있어 서로 협력해 나가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여서 협력 체계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군데 말고 모른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최 팀장님 좀 더 애다실 게 있나요? 어디 세 군데 말고 또 찾아가야 될 데가 없습니까? 그 GS 뭐 좀 거기 가면 되나요? 아니,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내용을 아시고 싶을 때에는 뭐 지금 중간 지역 조직들은 지방 정부 차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도까지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질문하셨던 부분 이제 국제 협력을 하고 싶을 때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 국제 협력을 한꺼번에 고민하고 있는 국내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밖에 이제 기금이나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 기업이 투자를 받을 정도의 단계에 올라 있을 때에는 그 임팩트 투자를 하는 그룹들이 국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룹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단계에 올라가 있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새로운 또 하나 채널이 임팩트 투자 기금 쪽인데 그건 또 완전히 다른 또 논의 수준이 됐는데요. 이제 시간이 12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질문을 하고 오늘 사실은 제가 시간을 발표자들이 정확히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코이카 그 바쁘신 이사님 두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 앉아 계셨다. 이것도 저한테 굉장히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 생각에 아무래도 뭘 한마디 하고 가시려고 앉아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하고 두 분이 좀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한 번 더 좀 들어보시고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에서 개발도상국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직업기술 교육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코이카에서도 이 티벳이라고 해서 직업기술 교육을 개발도상국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직업기술 교육을 이용해서 이 직업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에 기여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저기 선생님 두 분하고 가운데 있는 선생님 이렇게 네 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대통령 경호실 태권도 지도와 전쟁 고아 미망인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만한다고 그러니까 한 30년 넘었습니다. 정부에서 자원 담보를 줬습니다. 자원 담보, 그러니까 희토류 같은 거 있죠. 탄탈륨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걸 외국 7개국 11개 프로젝트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한국에 왔는데 라인이 없습니다. 제가 혈연, 지연, 학연 라인이 없어요. 35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공식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코이카도 2008년에 방문을 했었고 많이 그런데 저는 지금 다른 32개 장관하고 26개 주지사 사인, MOA 사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3당 대표를 경호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건을 다 축소해서 전쟁 고아 미망인 애들, 거긴 애들입니다. 다 어려요. 그 친구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하루 두 끼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장 서명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예, 지금 뭐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캠프에서 나왔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 경제를 이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코이카나 뭐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는 이런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고, 뭐 다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냥 단순히 정성적으로 우리 몇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뭐 정량적으로 어떤 측정하는 뭐 툴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시는 선생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진흥원에서 그럼 하시는 걸로. 잠깐만요. 예, 저는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이라는 데서 그 협동조합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 네 가지 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합니다. 예.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 그 차이가 좀 미묘하지 않은가.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는 얘기는 마이크로한 입장에서 다른 기업과 좀 다른 이런 특성을 가지는 건데, 사회적 경제라고 할 때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하고 차이가 좀 미묘한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한상일 교수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시 한상일 교수님한테 그 페스토프 삼각형, 여기에서 그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 가정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공동체의 개념이 좀 확대가 된다 그러면 국가 공동체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삼각형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상의 문제가 있다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얘기를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 오늘 또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가치 있는 거고 사회적 경제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일부 지원이 없이 발전하는, 지금 동티모르 얘기나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지원이 없이 발전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들의 예가 흔한지 국내나 국외에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윤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상일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로치데이 협동조합 공정개척자, 이 선구자들이 내세웠던 구호 중에 하나는 이런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생존을 위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정직하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타인한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다만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이 정직하지 않거나 부정한, 불공정한 이런 것이 아니어야 되고, 또 이윤의 사용처가 다른 기업과 다른 점, 이것이 강조됐다고 생각이 돼서 그 이윤에 관한, 사회적 기업과 이윤에 관한 것이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질문과 또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하나의 질문을 이제 누구 가든 것보다 우리 또 오늘 발표자 선생님들이 마지막 그 코멘트를 하시는 것 의미도 있기 때문에 최 팀장님부터 본인한테 그 해당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마무리 코멘트를 30초에서 1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마지막에 질문 주신 분 내용 중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꼭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자체 그 지원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하지만 이제 공공의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공공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회적 기업들이 해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공공이 지원을 하게 되면 공공이 어차피 해야 되는 영역에서 그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사회적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조금 정책적인 지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과다한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당연히 어떤 그 받아야 되는 지원에 대한 부작용들이 사실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여러 가치들 중에서 좀 강조되지 못했던 부분이 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그 유연성과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어떤 부문과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그 본래 원리는 그 지역 안에서 어떤 그룹과도 연대를 해서 그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해 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린 태도와 그리고 그 지역에 공헌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까 교수님 보여주셨겠지만 로치데일의 원칙에서부터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연대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경제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대체할 다음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의 그 전반적인 경제 문제에 그 새로운 시선을 던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질문하신 내용에 거의 답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하시면서 답을 다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조직의 유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도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직 유형들이 있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을 때 이제 뭐 인증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뭐 방식인데 그게 다른 나라와 다른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경제적 이익과 또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이거 상당히 가치 달성하기 힘든 그런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알려져 왔던 반면에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 하나의 영역,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조직들이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영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뭐 그런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체의 개념의 경우에도 맞습니다. 그 공동체는 국가 공동체까지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동체까지도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개념 정의를 하면 비슷한 특징을 갖고 비슷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세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가정이나 가구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치가 더 긴밀하거든요. 그러니까 긴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공동체성이 더 강했기 때문에 페스토프는 그렇게 공동체를 배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사회적 가치 측정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조직에서 여러 기관에서 해왔지만 아직도 끝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행정학을 전공을 해왔기 때문에 이 국가관료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코이카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코이카는 공공기관이잖아요. 평가를 받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인데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디파인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을 해서 창업을 하고 티벳을 해서 하느냐 한국의 그 민간단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업 형태고 가장 성공률이 낮은 사업이다 이렇게 그 실제 직업훈련을 해서 창업과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도를 이룩하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모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난이도라고 하는 건 현지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았던 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그 측정치는 조금 품을 팔면 됩니다. 소셜 캐피털 인디케이터. 그래서 구글을 치면요. 쭉 나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찾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께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 아까 질문 주신 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법적인 표현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은요. 그것과 다르게 더 폭넓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회적 경제에는 사실 아직 명확하게 딱 정한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적 경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 없이 성공한 사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있고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이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공익, 그러니까 모두의 공익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공익, 이걸 두 개를 많이 착각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이익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의 이익을 신경 쓰는 것이 사실 사회적 경제입니다. 먼저 모두 다 따지는 공익부터 따지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 범위를 약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활협동조합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가서 한살림이나 이런 데 가서 유기농 제품을 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만들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고 이제 많은 질문들이 사실 사회적 경제로 많이 몰렸었는데요. 여기는 사실 분명히 국제개발협력인데 사실 국제개발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가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공공기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고민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근본적인 우리가 당연히 했었어야 될 고민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앞으로 여러분 같이 다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 아까 발제 끝에 거의 다 해서 없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우리도 못하는 거 그분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실패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안주하시고 더 많은 상상력을 서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LG랑 협력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지역 훈련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훈련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실제로 창업으로 연결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본인은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또 에티오피아 현재 그런 사회적 기업 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진 마인드로 이제 기업을 창업을 해서 하시고 계시다고 하고 또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IBS에서 공통지표로는 이제 BOP 소득이랑 또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를 공통지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 실내에서도 이제 성과평가 용역 쪽 외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서 저희 IBS 사업 또 CTS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코이카에서도 이제 사회적 경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연구 용역을 이제 착수를 했다고 들었어요. 또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아이바이스 사업 또 사회적 경제 모델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사업들이 국제개발 협력에서 더 성과를 나타내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마이크 좀 해도 진짜 왜 지금까지 있었는지 꼭 얘기하시고 가시죠. 네, 저는 이 주무부서 본부장이라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회적 경제가 우리 국제개발협력에 가지는 그 함이 어떻게 활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 학습의 장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교육은 어떤 지식 전수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좋은 그 피스커피를 비롯해서 좋은 사례들 배웠는데 이것이 물론 좋은 사례는 잘 기술된 사례는 그 자체적으로도 교육적이고 영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우리 코이카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훨씬 더 이제 정리 분석이 돼가지고 어떤 단일한 사업을 어떤 우리의 사업적 모달리티, 어떤 사업적 방식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이카는 우리 시민단체나 현장의 활동가하고 다른 것이 어떤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 하나를 창출해내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이제 확산 그리고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SDG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미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회적 경제가 우리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개발협력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어프로치가 된다, 접근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떤 정형화된 아까 우리 최진경 팀장님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확산과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스티튜셔널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좋은 사례들에서 공통분모를 뽑아내고 이것들이 우리 어떤 사업의 어떤 방식으로 승화할 수 있을지 오늘 좋은 말씀들 경험과 전문성에서 기반해서 오늘 주신 좋은 안목들 저희들이 잘 메모를 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코이카의 개발 원조 효과성을 더 높이는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숙기 이사입니다. 저는 제가 2011년도에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저희 민협실장 할 때 주성수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공부를 못해서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지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사업에서 다 녹여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코이카의 비전이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개발협력, 대한민국 이제 국제개발협력 대한민국 대표기관인데 여기서 사업에서 어떻게 녹여야 될지는 이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또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질문 또 발표해 주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잘 참고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에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정 토론이 우리 팀장님 한 분이고 시간이 50분 넘게 있어서 충분할 줄 알았거든요.
네, 결국 제가 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오늘 활발하게 그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기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저는 오늘 토론을 굉장히 인조했습니다. 오늘 와서 또 좋은 말씀해 주신 패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모두 박수 한번 서로에게 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